속보대만은 마침내 자신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한국 무섭다. 한국 때문에 대만 망했다. 한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한국 발동 반격 모두 용서받고 싶다면 무릎 꿇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사전에 대만 장관급 인사의 행사 참여를 요청한 뒤 당일 돌연 취소해 입결에 오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타이베이 주재 한국 대표부 대리대표를 불러 항의했다. 21일 대만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탕펑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4차 산업혁명위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탕 위원은 행사 당일 오후에 열린 사회혁신 분야 토론에서 지구를 지키는 미래 기술,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류 대처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자 4명 가운데 1명으로 지난 9월 공식 초청됐으며 이날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날 토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최 쪽이 대만 당국의 탕 위원의 발표가 취소됐다고 전자우편으로 통보했다. 취소 결정을 내리며 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양안 관계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탕 위원회 토론 참석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이 있었음을 내비친 셈이다. 애초 주최 쪽은 행사 홍보 전단에 탕 위원의 직함을 대만 디지털 장관으로 표기한 바 있다. 장준희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0일 홍순창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대리대표를 불러 외교적 결례이자 부적절한 조치라고 공식 항의했다. 탕대논 한국 주재 대만 대표처 대사도 한국 정부 쪽에 엄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 논란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만과 비공식적 실질 교류를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탕 위원이 수모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초청으로 10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권위주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그런데 탕 위원의 발언 자료에 중국과 대만을 다른 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하면서 후속 발언 때 화면이 끊기고 음성만 전송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미국과 대만 양쪽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 미중 경제전쟁에 등 터지는 대만, 한국은 무엇이 중헌디? 중국 말의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중 양국 강대국 간의 싸움에 작은 나라들의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통한 공격에 대응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인 동풍 미사일의 사거리는 중국 근해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이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류 수출과 중국 관광객 감소 피해를 봤습니다. 미중이 트럼프 시대엔 무역 전쟁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의 대중국 유입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최대 IT 회사인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 대만 TSMC가 화웨이가 의뢰한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를 받지 못하게 만들면서 대만의 화웨이는 큰 거래선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지만 생산 비용을 낮추는 생산기기를 찾아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자체 반도체 공급 능력이 취약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반도체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자동차부터 휴대폰까지 생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5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대만 반도체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반도체 공급 능력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 미국은 당장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게 만들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볼모로 잡힌 대만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6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나노미터급 이하 첨단 반도체 공장엔 투자금만 150억에서 250억 달러가 들어가고 건설 기간도 2년 이상 걸립니다. 연간 480억 달러 규모 매출을 겨우 올리는 TSMC가 6개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겉으론 대단해 보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립서비스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정치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대만 정책, 대만의 본토 정책. 중국과 대만 사이엔 해묵은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채워준 국가대표 선수 완장입니다. 미국은 1971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만을 빼고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다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했고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1979년 1월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중국 대륙의 대표는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대만 본토 출신인 차이잉원 총통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통화하면서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미국의 약속 위반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트럼프의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